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회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쉬운 회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복잡한 이런 회로가 가끔 막 등장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회로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된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회로 이론의 어떤 시야를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유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달래요. 유곰 어딨나 보니까 여기 저항이 3개가 있고 전류원이 2개가 있네요. 유곰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지금 전류원이 2개가 있으니까 이 전류원에 의해서 분명히 유곰에 전류가 흐를 건데 그 전류 값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자, 근데 되게 난감해요. 난감해요. 왜냐하면 회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이러한 풀이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바깥쪽부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속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회로 잘 보시면 지금 바깥쪽은 어쨌든 간에 다 접속점이 있으니까 연결되었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왜? 여기에서 지금 출발해서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안쪽도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도 지금 잘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복잡한 회로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레드로 칠한 부분 있죠. 바깥쪽을 제가 아래쪽으로 다 깔아볼게요. 자, 이곳에 빨간색을 제가 밑에다가 배치를 했고 파란색은 위쪽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소자들을 이 회로로 옮겨볼 거예요.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어떤 형태만 바꿔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전선이잖아요. 전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도 돼요. 이 접속점만 잘 지켜주면요. 그 원칙을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이 소자들을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파란 페어부터 쓰겠습니다. 자, 파란 페어가 파란색 줄과 빨간색 줄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파란색 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파란색 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전류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건 파란 페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옴짜리 한번 해볼까요? 4옴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친구를 4옴이라고 라벨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옴도 파랑과 빨강 사이에 연결돼 있고 방향성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죠? 그냥 걸려있으니까 쭉 해서 12옴을 적어봤어요. 자, 그 다음 7암페어인데 이것도 역시 붉은색과 파란색 걸쳐있어요. 근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파란색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쪽을 바라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쭉 그어주시고 이것이 몇 암페어? 7암페어.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걸쳐있죠. 이건 뭐 거의 파란 유지 줄까 빨간 유지 줄까 그런 감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웃기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곰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옴이구나. 6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회로가 지금 이 회로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다 노드 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속점 표시를 다 해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 우리는 유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류원이 2개죠? 근데 다행히도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이 친구들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없다? 하나로 합칠 수가 있죠. 어떻게? 8 더하기 7 해서 그냥 15A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지우고요. 이곳을 15A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괜찮죠? 15A가 됐고 이곳의 전류원은 제가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전히 아직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보시면요. 유곰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한 건데 지금 저항이 3개가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안쪽을 한번 합쳐볼까요? 안쪽 합치면 4옴과 12옴 이 두 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두 개는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합분의 곱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거 됩니다. 이 두 개만 봤을 때요. 그러면 저거 합분에 곱하면 4 더하기 12분의 4 곱하기 12가 되나요? 그러면 16분의 48이 되죠. 이거 3 나오네요. 이거 두 개 병렬 합성 저항하면 몇이 나온다고요? 3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또 이 친구를 지우고 하나로 합쳤다 해서 그냥 여기를 3옴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6옴은 역시 그대로 쭉 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쭉 와서 저는 이 친구들을 이제 지웁니다. 자, 회로를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부분은 노드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판서상, 필기상 제가 조금 저렇게 해놨는데 여기를 지우고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디테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회로가 좀 깔끔해졌다, 그쵸? 자, 그럼 3옴과 6옴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전류가 분명히 15A가 이렇게 흘러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서의 전류라고요? 바로 6옴에 흐르는 전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전류 분배 법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류 분배 법칙.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류 분배 법칙은요. 여기를 I2, 여기를 I1이라고 했을 때 우리 I2가 궁금한 거잖아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I2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을 다 써주세요. 3 더하기 6, 이 두 가지 저항을 분모에 써주고, 자, 분자에 써주는 저항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어디서의 전류가 궁금하다고요? 6옴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6옴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전류 분배 법칙에서는 상대방 저항값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무슨 전류? 전체 전류 15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9분의 3 곱하기 15가 되고요. 여러분 이거 9분의 3 결국엔 뭐로 약분이 됩니까? 이거 1 되고 이거 3 되죠.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서 보면 3분의 1 곱하기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1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1이 되고 이거가 5가 되니까 결국엔 5A가 남게 되더라. 그래서 I2는 무슨 암페어? 5A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옴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을 I1으로 고치고 분모는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6옴으로만 바꿔주면 I1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6옴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5A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보시면 파란 쪽에서 빨간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파란색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암페어가? 바로 5A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나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로가 상당히 생소해요. 이러한 생소한 회로를 보고 딱 처음 봤을 때 나는 바깥에 거 안에 거 딱 구분해서 회로 간소화시키고 전류 분배 법칙으로 6옴에 흐르는 전류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출문제 한 번쯤은 다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형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최대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한번 보니까 조금 할만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진행을 해주시면 차곡차곡 내용을 갖추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